네, 안녕하십니까. 자, 3월 24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미국장이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갭 하락으로 막 시작을 할 듯 한데요. 이제 지난번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는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저께 말씀드린 그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군들이 꼭 그 가격에 오는 건 아니고요. 뭐 그 가격에 오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격에 오지 않은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가격을 깨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대략 그 가격 근처 정도 오면 이제는 분할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는 종목도 있을 수도 있고 틀린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격 갭 차가 크지 않으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갭을 하락한 이후에는 또 일부 종목들은 뭐 월요일 날이 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뭐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쯤에 바닥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 연결될 수도 있겠죠, 하락이. 하지만 그 가격이 그 종목들이 그 가격까지 언제 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 바닥을 이제 바닥점을 찍고 난 이후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면 나중에 바닥을 찍고 우상향할 때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 갈 수 있는 종목군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종목군들을 좀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바닥점을 찍고 돌아서면요,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군들은요, 우선 첫 번째 테마 자체가요, 일단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군 중에서는요, 첫 번째 제 생각에는요, 작년에 큰 주도를, 종목을, 지수를 주도를 하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주하고 MLCC 관련주들이요. 자,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많이 빠졌는데요. 그 종목들 주봉을 열어보시면, 아직 추세를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추세에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에서 계속 좀 행보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 종목분들을 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주 관련주는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를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 외에도 전기차주 관련주 많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도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고, LNF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금방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전기차주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 바닥쯤은요,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를 예를 든다면, 대략 한 16,000원에서 16,200원 요 정도 자리는 이제는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저점일 것 같고요. 내려오면 좀 분할해서 이제는 좀 근처에 내려오면 좀 이제는 좀 포트에 좀 담아 놓으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주나 MLCC 관련주 쪽 포트에 한번 담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작년에 같이 대세 상승을 주도주군을 형성했던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지 않습니까? 자, 바이오 종목분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총 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바이오주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신라젠을 65,000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그죠? 65,000원에서 65,500원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 예상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 오른 가격에서, 약간 오른 가격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좁은 박스권을 계속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형성하다가 지수가 돌면 같이 우상향을 탐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라젠뿐만 아니고요. 중소형 제약주나 바이오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분들 중에서는 저는 또 강한 탄력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같은 바이오라도 탄력성이 다 틀리니까요. 그런 종목이 몇몇 종목도 눈에 띄긴 하는데 그런 종목도 좀 공부를 하셔서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닥점을 찍고 우상향하고 돌 때는요, 첫 번째는 실적이 받쳐주는 전기차 종목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한번 주도주군이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요, 쉽게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군이었다는 얘기는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인데, 한번 에너지가 이렇게 시세가 분출하면요, 한 번에 바로 끄지질 않습니다. 지금 전기차주들 보시면 다 외봉으로 긋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쌍봉 정도는 찍고 긋기면 이해가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는 숄더행으로 긋긴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외봉으로 긋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주 관련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너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주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포트에 담아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가요.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께서 좀 위험하지만 단기 모멘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좀 하이리스크하죠, 그죠? 물론 뭐 고수익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운이 좋으면요, 대선주입니다. 자, 대선주도 이번에 조정을 이제 받으면, 이제 바닥점이 형성이 되면요, 그런 종목들도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선주는 포트에 비중을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일부만 좀 넣으셔서, 넣으실 분들은 일부만 넣으셔도 되고요, 위험한 대선주를 하기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선주군도 좀 우리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지 않을까, 바닥점을 찍고 나면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여러분 포트에 넣으셔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번 3월 달에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LB 세미콘, 에코 마케팅, 뭐 첨보 이 정도까지요. 자, LB 세미콘, 에코 마케팅, 첨보의 공통점은 뭐냐면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기관이나 외인들이 LB나 에코 마케팅에 지금 많이 진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느 정도 단기 파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파가.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제 순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순고르기에 들어가면요, 만약에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셔가지고 포트에 반드시 넣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은 순고르기가 끝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가격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전 고점을 돌파해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도 순고르기에 들어가면요, 꾸준히 관찰을 하셔서 때가 되면 포트에 담아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MLCC 첫 번째, 그 다음에 바이오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코나 LB 쪽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선주도 포트에 넣고 싶으신 분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불안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소차 관련주는요, 제가 수소차 관련주는 주도주군에 넣기에는 저는 좀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시장 평균 수익률이라도 올릴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는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우선 첫 번째, 실적이 이번에 누리호스나 GMB 코리아 같은 경우 보면 실적이 급감해버렸거든요. 실적이 급감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굳이 뭐 상승의 주도주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이제 실적이 돌아서고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는 뭐 좀 이렇게 평균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굳이 수소차군을 지금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바닥점 찍고 우후 상향할 때는요. 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GMP 코리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GMP 코리아는 기간이 몇십만 주를 패대기 치고 나서부터는 아직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간이 언제 들어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소차 관련주는 또 개인들도 좀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보유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바닥점을 찍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수소차군은 좀 저는 망설여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이 이제 우상향을 하게 되면요. 개별적인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기습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종목들을 미리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은 이제 이렇게 돌게 되면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종목군들이 여러분께서도 수긍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포트에 한번 담아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이제 바닥점을 찍고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상당히 긴 파동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요. 그 긴 파동의 가는 그 긴 여정에서 이번 3월달처럼 또 중간중간 또 힘들게 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편안히 조용히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또 주식이라는 게 또 꼭 그렇게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력도 좀 물량 소화를 좀 해야 되고 또 기미도 좀 털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파동에 만약에 고점이 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종목들의 목표가는요, 제가 미리 설레발을 쳐서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주식이라는 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목표가라는 거는 함부로 내뱉지 말고 좀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좀 정밀하게 정확하게 나름대로는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꾸준히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면서요, 그 종목들의 목표가가 어느 정도 임박하면요, 그때는 제가 고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종목들마다 또 탈락하는 종목들도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우상향을 하지만 이제는 이제 종목의 우열이 가려지게 되는데 옥석가리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중간중간 뭐 좀 탈락을 하거나 고민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밑에 댓글에다가 종목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제 성의껏 제 나름대로 그냥 답변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이제 월요일날 당장이 걱정인데요. 마지막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잘 견뎌내셔서 내가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요, 손실이 절대 확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